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주식, 금, 달러. 이 자산들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셨죠? 오늘은 이 복잡한 시장의 혼란 속에서 리스크를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또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왜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 속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움직이는 4명의 핵심 선수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선수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비밀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걸 합쳐서 거시경제 신호등이 가는 시스템을 완성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론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혼돈 해독하기. 투자자라면 매일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이 혼란스러움. 과연 이 거대한 자산들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느 날 시장을 딱 봤는데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금은 또 가만히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네 가지 핵심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나스닥, 금,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가 제각각 노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세계 시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아주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주인공들을 알아봐야겠죠. 각자 개성이 아주 뚜렷한 4명의 플레이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뭐랄까, 디지털 시대의 아주 변덕스러운 개척자 같죠? 시장 분위기나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즉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100, 성장의 심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하고 확신할 때 가장 힘차게 달리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금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안전 피난처죠. 시장이 불안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자산이고요. 보통 미국 달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 지수 DXY입니다. 이건 그냥 달러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DXY가 막 강해진다? 이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달러로 도망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은 다 만났네요. 그럼 이제부터 이 선수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2가지 비밀 신호, 바로 상관관계와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상관관계,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자산들이 같이 춤을 추는지 아니면 따로 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플러스면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눈에 보이죠? 여기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관계인데 대부분 플러스 영역에 있잖아요. 이건 둘이 보통 같은 위험 자산으로 묶여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변동성입니다. 이건 시장의 심박수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심박수가 막 빨라지면 뭔가 긴장했다는 뜻이잖아요? 변동성이 급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여기 주황색 선, 그러니까 미국 달러 지수의 변동성이 갑자기 팍 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종종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다른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조기 경보, 즉 곧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신호들을 어떻게 해야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서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 거시경제 신호등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거시경제 신호등.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딱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신호등하고 똑같아요. 3단계로 나뉩니다. 가도 좋다는 초록불, 조심하라는 노란불, 그리고 멈춰야 하는 빨간불. 아주 직관적이죠? 자, 초록불이 켜졌다. 이건 시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들이 사이좋게 같이 움직이고요. 이럴 땐 좀 더 공격적으로 성장 중심의 전략을 펼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노란불은 경고등이에요. 아직 자산들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슬슬 뭔가 이상 신호,
예를 들면 달러의 변동성이 막 올라가는 그런 스트레스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슬슬 리스크를 줄이고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는 거죠. 빨간불은 말 그대로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자산들 사이의 규칙,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럴 때의 최우선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생존, 내 자본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듣고 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알겠어. 근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막 깜빡이고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빨간불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공격 모드에서 수비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표에 예시가 나와 있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공격적인 자산 비중은 과감하게 줄이고 대신에 채권이나 금처럼 좀 더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초록불일 땐 수익을 쫓고 노란불일 땐 큰 실수를 피하는 데 집중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살아남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이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복잡한 시장의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을 지키고 현명하게 길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호등은 무슨 색인가요?